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현미 오백셀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행하면서 왔습니다. 중요한 분을 만나려고요. 눈이 참 아름다운 분이신데요. 남자분한테 이런 말씀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뵐 때마다 눈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주예요. 여주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은 황서구 작가님 모시고 궁금한 점을 인터뷰로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황서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저는 황서구고요. 사실 여기 여주는 저는 이제 연고가 전혀 없는 도시예요. 그래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주에서 시설 장애인 1호로 독립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독립하면서 또 장애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조문도 이끌고 또막 버티면 양 교정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다 낫고 이제 앞으로는 글을 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도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핑크색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랑 혹시 맞추셨나 일부러? 저 연락을 드린 건 아닌데. 꿈속에서 봤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쓰신 책이 네. 삶의 5조각, 기억 그리고 희망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렇게 종이책을 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책을 공동저서로 쓰셨잖아요. 네. 같이 여러 작가님들이 같이 쓰셨는데 이 글을 쓰면 저도 공저를 써봤지만 내 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혹시 새롭게 배운 점, 느끼고 깨달은 점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작가님. 네. 지금 이 책의 공동 저자가요, 모두 중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절단 장애인도 있고 또 3명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경추로 해서 이제 전신마비 상태의 장애인이 있고 또 이제 화상 장애인도 계시고요. 근데 모든 이제 중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게 사고 순간이라든지 또 자기만의 어떤 장애 발생 스토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또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이 된 후로 각자의 이제 확률이 또 다르잖아요.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목이 경추가 이렇게 골절이 됐는데도 나는 못 느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런 얘기들을 또 알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시대상이 중요한데요. 이게 보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우리 효우 작가 같이 2000년대 이렇게 다 연도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도장애인들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막말로 한 70년대, 80년대 정도에는 뭐 우리나라의 재활 개념 자체가 거의 없던 때라서 그때 당시에 다쳤던 분들이 거의 뭐 병원 생활이 아니라 집에서만 있고 생활하는 그런 시기였고, 아마도 제가 70년대나 80년대 사고를 이렇게 경추 골절이 했다면 아마 저는 진즉이 이 자리에 앉고 있는 하늘나라에 가 있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97년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읽으시면서 작가님들 혹시 작가님 글하고 같이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 어떠셨어요, 좀 기분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똑같이 경추 골절을 당했지만 저같이 이제 교통사고인 사람이 있고 또 다이빙 사고인 사람도 있고 또 바다에서 놀다가 이렇게 막 덤블링 하다가 다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서 옮기는 과정들 있잖아요. 운반 과정.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한 사고 날 당시 제 몸무게 한 88kg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제 목을 다치니까 이제 전신 몸을 놔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너무 무겁고 하니까 몇 사람이 택시 뒤에다가 그냥 쑤셔 넣어서 그냥 병원으로 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요즘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로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이게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흔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누구한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답변. 보면은 그 장애인들 중에 90% 이상이 중도 장애인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이렇게 사고 날지는 생각도 못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이제 뭐 사고가 났고, 또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게 질병으로 당뇨가 심해서 그래서 시력 상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절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인 하면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본인들도 언제 뭐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람 한 번씩은 꼭 그 장애인이 돼서 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연로해지고 몸에 기운이 빠지고 하면은 휠체어를 타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왜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예. 예전 시기야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지만 또 장애인들이 거의 집 밖에 외출을 못했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보면 미래의 장애인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의 글이 네. 그런 인식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공동저서에 참여를 하셔서 한 예. 권의 책으로 예. 이제 세상에 내놓았어요. 작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세요? 특별한 거 없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제가 알기로 작년 6월 시작해서 일주일만에 한 번씩 해가지고 11월 말경에 이렇게 복권수표를 했었는데요. 시간도 짧았고 뭐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글에 대해서는 더구나 모르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또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들이 많고 글을 정리하면서 제가 사실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정리를 해보니까 분량도 많고 울컥울컥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또 속으로 또 아프기도 하고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글을 쓰다 보면 남들의 시선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딱 좋았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경우에는 백지가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잖아요. 작가님도 아마 백지가 내 마음을 다 받아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글을 쓰시면서 이제 전혀 쓰지 않다가 이젠 작가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글쓰는 작가로 데뷔하셨는데 이제 작가로서 내가 좀 성장했구나, 나 컸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언제가 있으셨어요,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저도 뭐 이 작가연성 프로그램에 얘기를 듣고 이제 들어왔지만 사실 그 전에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즐겨 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나중에 내가 이제 야익을 그만두고 퇴임하면은 집에서 뭔가 하면 좋겠다. 근데 뭘 하면 좋을까? 글을 쓰면 좋겠다. 아니면 요즘 컴퓨터로 이렇게 음악 같은 거, 작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고 싶었는데 뭐 배울 때도 없었고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정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작년에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 잘 됐다.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뭐 책을 평소에 많이 본 사람 같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책도 잘 안 보고 맨 놀러 다니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기회를 만나셨어요. 네. 운명처럼.
글쓰기 기회를 만나서 네. 글쓰는 작가가 되시고 또 이만큼 성장하셨으니까 또 다음번에도 작가님의 좋은 글, 또 좋은 이야기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까 글을 쓸 때 덜어내기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한데 글밥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글감은 평소에 어떻게 찾으세요, 작가님? 글감 현재는 뭐 제가 저기 뭐 아는 지식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잘은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장애인이 돼서 살아보니까 제가 또 비장애인 한 30년 살았잖아요. 장애인으로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이제 이런 대비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환경적으로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비장애인 경우에는 뭐 계단 한두 개 뭐 그런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당이라든지 뭐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뭐 막말로 이제 여행 가가지고 호텔을 잡는다든지 식당을 잡는다면 그걸 다 검색을 해보고 이용해서 사진도 봐봐야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여기 좋겠다 이거 막상 가서 보면 또 안에가 또 계단이 있어요. 바깥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글을 좀 써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벌써 성인이 되면은 벌써 뇌 구조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이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유해요.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데 성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 똑같은 말 해도 좀 지나면 그냥 그대로 옛날 식으로.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장애 인식이라든지 또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 간증 같은 게 할 게 많아요. 왜냐면은 사고 난 이후로 정말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벽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몰랐죠. 누군지를. 네. 막말로 식구들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멀리하고 이제 저 여주로 온 게 우리 식구들하고 안 보려고 도망오시고 계세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간섭을 해주시고 또 사람들 붙여주셔서 제가 시설에서 있다가도 아무도 없는 데서 와서 돕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사, 개선사 이런 것들을 좀 사회 고발도 하고 제가 지금 현재 전자책을 장애인 여행에 관해서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마찬가지인데 지방에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중도 장애인들은 보면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이 돼요. 근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뭐 쓸데없는 소리를 예전에 저걸 듣고 인물이 아깝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속상하고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제거장애인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제 책을 통해서 외출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그런 것들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좀 글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작가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글도 쓰고 글감 찾아서 그리고 뒤에 보면 절망 속 홀로서기라고 이제 벚꽃 사진이 있어요. 참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 이거를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다가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글감으로 사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의 전자책 그리고 또 다른 책이 기대돼요 벌써.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지금 벌써 글감 소재가 또 왔어요. 네,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등반하고 좋은 그런 등산 코스가 한 100군데 있대요. 그래서 이제 40곳 정도를 지금 다니셨고 앞으로 이제 남은 곳을 이제 다니실 예정인데, 목사님 말씀이 다녀보니까 뭐 데크가 깔려가지고 휠체어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거기 가서 어떤 곳인가, 갈 수 있는 곳인가 또 찾아보고, 또 그것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많은 장애인들한테 글을 써서 이렇게 좀 정보 제공도 해주면 참 좋겠다. 이 비장애인들 눈에는 잘 안 보이니까, 당신이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면 나보다 훨씬 잘 아니까 한번 가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지방으로 다녀야 되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경기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게 또 다른 작가님의 또 글감이 되네요. 정말로 주변 분들이 알려주시는 귀한 글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고 나서 글을 읽는 작가님의 책을 읽는 독자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좀 실생활에 활용, 또는 어떻게 좀 뭐 이용, 또는 감동, 또는 공감, 그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예,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글밥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자르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절망 속 홀로서기가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절망 속 감사로. 예. 절망 속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뭐 어떻게 내가 정말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사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 제목을 바꾸고, 지금 현재 일본은 나와 있어요. 근데 초짜다 보니까 이 QR코드도 만들어야 되고, 뭐 표지도 만들고 해야 돼. 이걸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된다 하면은 제가 지금 현재 그 장애인들 그 여행 스토리 그런 거 하고, 이제 그것도 지금 절망 속 감사도 2권 3권에서 계속 만들어갈 지금 생각이 있고요. 책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바뀌고, 또 제가 또 그런 사회를 위해서 또 저 역시도 만들어가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라고요, 박경석 대표가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TV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역사 철로에 내려가 가지고 그 사다리에다가 그 사슬을 묶고 그렇게 시위를 했었어요. 꽤 오래됐는데, 근데 저도 그 당시 그걸 뉴스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러니까 장인들 욕먹지, 왜 나같이 얌전하게 있는 상황에 왜 나까지 그냥 욕먹기 저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도 했었어요, 집에서.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투쟁과 열정,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오이도역에서, 또 신길역에서 리프트에서 장애인들이 떨어져 죽어 있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순간 희생, 그리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철 역사에 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됐잖아요. 다 그 사람들 노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의 그 죽음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이용도 하지만 감사하면서, 그 현재 뭐 활동 지원사도 마찬가지고, 또 장애인들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동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분들이 수고하고 사회 곳곳에서 있기 때문에 이만큼 만들어졌던 거고, 저 역시도 그것을 그때는 욕을 했지만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지역에서, 요지에서 조금 이렇게 발전적인 것들을 만들어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먹는데요. 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욕을 먹지라도 그 사람도 욕 먹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활동해가지고 그만큼 좋아졌어요. 제가 뭐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만 된다 하면은 정말 좋겠다. 그리고 또 비장애인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면하고 하는데 또 막상 어떤 일에서 좀 힘이 필요하면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조금 나나 봐요. 저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여기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질문사항 말고 이제 번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내가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한 가지 정도 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몸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이유가요. 저는 경직도 심하고요, 강직도도 심해요. 그리고 경직이면 이제 말 같은 게 딱 막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해요. 허리하고 엉덩이 쪽하고 무릎하고 발 이쪽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장애인들이 살아요. 네. 다는 아닌데 척수 장애인들 보면은 뭐 열에 한 명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소주도 먹고 마약 성분의 약도 먹고 한다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었는데 차를 가지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저 역시도 이제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분들이요, 뭐 사주 욕심 멀지 않으면서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의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건데 비길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 저 사람은 그냥 발을 못 쓰니까 그냥 저러고 다니나 보다가 아니라 그 내면에 보면은 뭐 벌써 방광도 뭐 수축이 돼버렸고 뭐 몸도 잘 안 움직이고 이게 이제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수유리 국립재활원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이제 척수 장애인들 중에서 제일 심하신 분들 레벨이 이제 척수가 제일 높은데 1번, 2번 경추 손상이신 분들인데요. 그때 레벨이 제가 이제 이쪽 팔은 왼쪽 팔이 거의 빠져가고 있어요. 그 정도 보면은 어깨가 좀 비슷하게 화면에 나와요. 그런 상태거든요. 이제 오른손은 좀 많이 하는데 손가락 쓴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정도 거의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 모임에 한번 가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니까 유명한 여자 탤런트 동생이 거기 모임에 회원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서는 동그란 이제 테이블에 다들 앉아 있었고 보호자들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 정상의 모임에 들어오려면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무슨 테스트냐니까 저기 테이블에다가 손을 얹어버려요. 왼손 걸리시는 거예요. 그때 꼼짝 안 했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었고 오른손을 잡았어요. 제가 이게 진짜 이게 갖고 이렇게 겨우 걸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전에 고대 안암병원 세브란스, 힐튼 세브란스 또 수유리 국립재활원 다니면서 저같이 심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앉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앉으면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눈이 돌아가 버리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거기서 저 수유리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앉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분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왼손 올리세요. 오른손 올리는데 겨우 이렇게 올리니까 그분들이 눈이 막 동그래지면서 와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 때
제가 굉장히 그때 놀랐어요. 아, 내가 제일 중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적으로도 뭐 저는 그 당시에는 뭐 믿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것이 너나기도 이런 시기였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정말 그런 상황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다. 예. 그래서 뭐 좀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도 다시 힘을 얻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자는 못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뿐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면 작가님이 글을 정말 많이 써주셔야 돼요. 앞에 나서서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모르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구나. 그거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삶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유튜브도 촬영해 주시고 그리고 책을 출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는 작가님의 개인 저서와 멋진 여행가로 네. 다시 한번 주현미 USL에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마디 좀 더 그럼요. 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 책이 나오고요. 그 전에 이제 뭐 다들 이렇게 거의 뭐 끊고 사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북코스를 한다 해가지고 예전 아시는 분들까지 싸게서 한번 보냈어요. 네, 근데 제가 한 20년 전쯤에 제가 부천 중동에 살 때 알고 지내던 변호사 형님이 계세요. 최진열 변호사라고요. 현재 이제 김포로 옮기셨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연락이 와가지고는 그 화환 좀 보내겠다고 해서 형님도 화환이 아니고 화분을 보내셨더라고요. 무거운. 네. 그래서 이제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수고야 내가 가고는 싶은데 내가 김포에서는 차를 몰고 다니는데 나 시외는 안 나간다. 이제 안 나가더라도 서운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예, 여기 어디에 주소 알려줬더니 거기서 김포에서 경전철 타고 버스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오니까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걸렸대요. 오시는데. 예. 그래서 와서 이게 보니까 우리 집 영탐하러 오셨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계시다 가셨는데 나 간다 그래서 아니 식사라도 하고 야 갈라면 또 4시간이요. 얼른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야 너 저 통장 계좌번호 한 줘라는 거 왜요? 그랬더니 용돈 줄게. 그때 꽤 많은 돈을 보내주고 야나 책임만 놔두고 너한테 받아보는 거 많이 이제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뭐 선생님들하고 회식하라고 삼겹살 보내지 뭐 닭갈비 보내지 뭐 별거 다 보내고 있어요. 예, 참 놀랍다. 그리고 저를 여기 이제 여주에 보내주신 인천 부평 세림병원에 그 원목 목사님 계신 장기창 목사님 계시고요. 또 여기 지금 전동부장국 하시는 필로피아 김윤재 사장님하고 또 책을 보시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밤새 울으셨대요. 뭐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는 알았어도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많이 울면서 책을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 뭐 이 책 해봤자 누가 보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뭐 전자책 쓰면서도 그러려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또 하시는 게 또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하고도 장애인들이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불편함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소개도 하고 하다 보면은 좀
장애인이 살기 좀 편리한 도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사실 뭐 글을 통해서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집에 밖에 있는 장애인들이 나와서 활동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한다면은 본인한테도 정신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그분들이 많이 다니면 또 사회적으로도 바뀐단 말이야. 아, 우리 집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아, 저것 때문에 힘들구나 하면은 고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좀 목표 삼아서 글을 쓰고 싶고 좀 많은 또 지도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이 글을 쓰시면서 비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알아갈 기회, 뭔가 공감하고 배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글을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네. 비장애인들 저 말만 저랬지 없네. 도움 주는 게 없네. 네. 다음에는 작가님의 개인 저서로 또 멋진 여행가로 강사로 또 이렇게 주현미 오페스에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다음에도 또 좋은 작가님 모시고 주현미 오페스의 인터뷰 또 진행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